이상적인 정부. 그럼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을 모으고 있죠. 같이 이제 했으니까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권 여당이 됐으니까 이제 할 일이 많겠죠. 뭘 해야 될까? 그죠?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견례하고 이제 혼수를 뭘 해올 것인가, 그죠? 혼수를 뭘 해올 것인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예식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하듯이 지금은 약간 그런 기간이에요, 그죠? 이제 결혼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 뭐랄까, 약혼을 한 거죠, 그죠? 곧 이제 뭐 3개월 후면 이제 결혼을 하겠죠, 그죠? 아무튼 지금 현 정부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부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정부, 그죠? 국민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부. 정부가 있긴 있었구나. 딱히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정부. 그죠? 국민을 갈라치게 하지 않고, 그죠?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그죠?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게 만들고, 뭐 외부로부터 위협이 왔을 경우 적절히 대처를 하고, 뭐 코로나 같은 게 있을 경우 적절히 대처를 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그런 걸 하는 게 전 좋은 정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좋아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죠? 예산 문제도 있고, 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별 트러블이 없는 거죠, 그죠? 수해가 나도 그냥 비 오는 걸로 끝나고, 뭐 눈이 많이 와도 뭐 그냥 아침에 가니까 눈이 싹 치워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거죠. 여가부 폐지, 성인지 예산 30조. 여가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한 1년에 한 1.2조 정도를 쓰더군요. 뭐 총 예산에 성인지 예산이 뭐 한 2.5%밖에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돈이면 충분히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 1.2조 정도면 임기 5년 동안 6조 정도 짓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정세 없이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성인지 예산이 뭘까요, 그죠? 심상정 의원이 상정을 했다는 그 성인지가 뭘까요, 그죠? 그쪽에서 심상정 의원의 주장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맞는 뭔가를 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제 30조, 예산이 30조가 된다.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 쓰이는 돈이 이제 30조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튜브 검색해서 제가 습득한 그런 거는, 그 82년생 김지영 씨 그 책을 군에다 돌리는 예산, 그죠?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 안에 뭐 승리대 주는 예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저도 예산을 다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예산인지 제가 검색해봐서 잘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데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솔직히 그런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예산, 어떤 그런 거는, 교육은 학교에서 해도 충분해요, 그죠? 초중 고등학교 때 해도 충분하다고요.
그죠? 일종의 성교육 같은 거, 뭐 그런 성교육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교육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교육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지금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N번방 자꾸 강조를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남자가 다 N번방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대한민국 모든 남자가 강간을 하고 다니고 모든 남자들이 다 성추행을 하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법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나라에서 정말 행동을 조심하고 저같이 이렇게 되게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보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발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쳐다봐봐도 강간이에요. 그죠? 외국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같이 손가락 욕을 날리든지, 뭐 같이 휘파람,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죠. 남자가 휘파람을 부르면 여자도 휘파람을 부른다든지, 여자분들 스스로가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스스로 대응하는, 그냥 받아치게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그걸 가지고, 시선 강간도 강간이다 이러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죠? 또 한국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매매 특별법을 해서 성매매를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성매매 업소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성매매 업소들은 내버려두면서 남자들이 찾아가면 남자들을 처벌한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 아예 그런 업소들 다 문 닫게 해버리든지, 그죠? 이상한 짓거리를 되게 많이 해요.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좀 그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만 출입하면 잡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응?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뭐겠어요, 그죠? 결국 국민들을 올가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요즘같이 인터넷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 많이 달고 정부에 비판적인 유튜브를 많이 올리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를 함정에 빠뜨려서 깜빵에 쳐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 들고 돌아다녀 보니까 그걸 안 하더군요. 이제 와이파이 추적을 안 하더군요. 없어졌나 보죠. 뉴스에도 그게 나오던데 와이파이 추적을 이제 안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몰래 하겠죠. 안 들키게 하겠죠. 저는 아예 안 하진 않는다고 봐요. 다만 핸드폰에 안 걸리게 하겠죠, 그죠? 뭐 어쨌든 제가 올리고 나서 없어진 걸로 봤을 때 전 나름 뿌듯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성인지 예산 30조 요걸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것만 어떻게 조정을 잘하면 좀 잘하면 한 절반 정도만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5조 정도만 어떻게 조정을 하면 애들 교육에 이걸 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직도 책 보고 밑줄이 줄긋는 우리 열악한 학교의 그 상태인데 오히려 이 돈을 교육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오히려 학생들의 어떤 생활 같은 거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뭐가 더 좋을까요, 그죠? 성인지 예산 30조를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30조를 쓰는 게 더 좋을까요, 그죠?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답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인지 교육을, 성교육을 포함하면 성인지 교육을 학생들한테 오히려 가르치면서 성인지 예산 30조를 오히려 그쪽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최소한 안 된다면 절반 정도라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향상에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사내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충분히 회사 내에서 굳이 정부에서 돈을 안 써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굳이 정부에서 30조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일단 없다고 봐요. 얼마든지 저 예산을 충분히 줄여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향상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수준 낮은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뭐 과외비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 예산을 좀 어떻게 잘 줄여서 아이들의 교육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만약에 뭐 피랍을 당했으면 구출해 온다든지, 뭐 문재인 정부가 약간 잘했다고 봐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비행기 전세기 보내가지고 사람들 실어 오는 거, 뭐 그런 거 하나는 빨리빨리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물론 비행기가 남아돌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서 비행기가 남아돌아서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건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국민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화에 있을 때는, 아니면 뭐 수해가 나거나, 요번에 또 울진 산불 났잖아요. 그런 산불이 났을 때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큰 피해를 입지 않게끔 빨리 마무리 짓는, 그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뭐 물이 없어서 수도가 안 나온다든지, 뭐 강물이 오염이 됐다든지, 그죠? 뭐 나무에 숲이 불탔다든지, 뭐 요번 좀 코로나가 돌아서 이제 질병이 퍼진다든지, 뭐 이런 거 빨리 마무리 짓는다든지, 그죠? 약을 구해와서 빨리 마무리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국민들이 어떤 기본적인 거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죠? 뭐 노인 대책이라든지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그죠? 만약에 뭐 가난해서 국민연금을 못 넣어가지고 연금 받는 게 기초수급밖에 못 받으신 분들, 사각지대라든지, 그죠? 그 달동네 사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쪽박촌 분들이라든지, 그죠? 그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왜냐면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말 좀 잘 살잖아요. 그죠? 좀 커졌잖아요. 세수도 좀 많이, 충분히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세수도 많이 커졌고 몸집이 많이 커졌어요. 그죠?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그래도 우리 뭐 잘했든 못했든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좀 이렇게 안전하게 챙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또 장애인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굳이 힘들게 그 산꼭대기 달동네 하루에도 무릎 아파가면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곳으로 모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여가부 예산 1.2조면 그걸로 전국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저는 성범죄율은 확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안전하니까. 아파트는 CCTV도 있고 경비원도 있고 분명히 성범죄가 확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많이 성범죄율이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확실하게 줄 거예요. 그죠? 그 안전도도 올라갈 테고, 그죠?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날 테고, 또 신혼부부한테 뭐 약간 특혜를 주면 또 신혼부부들이 또 애기도 놓을 테고, 그죠? 이런 보금자리도 생길 테고 말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여가부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저는 1조가 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아요. 그죠? 1조 원이 넘는 어떤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진 않아요. 충분히 그걸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 살림을 잘 살아나가는 정부. 그렇죠. 나라 살림을 좀 알뜰살뜰 살아야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예전에 정부 예산안을 올리면 만약에 뭐 정부 예산안을 10이라고 올렸으면 그 다음에 예산은 만약에 뭐 9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산안을 10으로 올리고 추가되는 1만 더 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금붕어를 30만원치를 샀으면 30만원치를 사고 냉장고를 3대를 샀으면 그 다음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예산도 냉장고 한 대 사고 금붕어 30만원치를 또 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그죠? 수정을 안 하는 거죠. 한번 샀으면 그게 1년 만에 또 죽나요? 어디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나요? 냉장고 어디 팔아먹나요? 그죠? 그런 냉장고 한번 사면 보통 10년 이상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매년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줄질 않고 계속 똑같이 나가는 거 보면, 제가 예전에 예산 반납법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쓰고 하는 거죠. 그죠? 예산만 받아놓고 안 쓰고 처박아두는 거죠. 그죠? 물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게 낫죠. 그죠? 다른데 급한데 그럼 또 추경하고 또 채권 발행해서 빚내야 되잖아요. 그럼 있는 예산 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하면 그래도 만약에 추경을 10조 낼 걸 5조만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은데 그냥 다 갖고만 있는 거죠. 쓰지도 않고. 은행에 넣어놔서 1%만 이자 받아도 돈이 얼마예요. 그죠? 만약에 1조 원에 1%면 얼마예요? 100억은 넘잖아요. 그죠? 100억, 최소한 100억 이자가 그냥 은전에만 넣어놔도 그냥 이자가 1년에 100억은 붙을 텐데, 의미 없이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는다는 건, 그건 낭비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아무튼 그래요. 나라 살림을 좀, 기획 재정을 잘해서, 나라 살림을 좀 알뜰살뜰하게 살면 좋지 않나? 그죠? 꼭 필요한 데 쓰고, 지금 꼭 필요한 데 안 쓰잖아요. 저기, 강릉에 산불난 데 보니까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던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소방도로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던데,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꼭 필요한 데 예산은 안 쓰고, 심지어 거기는 산불이 한번 났던 데인데, 그런 정비라든지, 나무 같은 것도 불탄 나무를 잘라가지고 쌓아놨다 하더라고요. 쌓아놓는데 또 불 붙어가지고 화력이 더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더 크게 났겠죠. 그죠? 그런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그죠?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제거를 하고, 그런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정부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런 안쪽이 있으면, 저수지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불을 끌 수 있게끔, 그리고 불이 좀 덜 나게끔, 그죠? 예방 차원에서, 그죠?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잘 하는 정부다. 그죠? 지금 급하지 않으면 약간 줄이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급한 쪽에 먼저 예산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게 전 잘하는 정부라고 봐요. 그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 그리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5.18이나 4.19 같은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현대는 지금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고, 그죠? 미래는 우리가 화성을 간다든지, 달에 간다든지 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긴 하죠. 달 탐사한다고,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 2020년에 달에다 위성 보낸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약간 차질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죠. 그런 도전, 데이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이제 우주시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 그죠? 많이 늦었지만, 항공우주에 대한 어떤 준비, 그래도 다행스럽게, 투자해놓고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국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미래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어떤 SF 영화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선진국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화성이나 달에 가는 거. 그죠? 화성이나 달에 가는 거.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지금 돈 좀 있다는 나라들은 전부 화성이나 달에 위성을 보내고, 화성에 자원이 뭐가 있나, 달에 자원이 뭐가 있나, 그리고 지구하고 유사한 행성이 어딨나,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있나 없나, 그거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죠. 설사 과거 영국이 식민지를 배를 보내서 콜럼버스를 보내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우주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이 단독으로 화성을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그러면 미국이 현재 가장 가능한 거는 미국인데, 그럼 미국의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화성이나 달에 갈 때 이렇게 옆에서 끼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될 거고,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화성이나 달에 갈 수 있는 어떤 발사체 같은 거, 우주 왕복선 같은 걸 만든다든지, 달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우주복 같은 거 만든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좀 처음에는 뭐 택시 타임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생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 보면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우주과학이 굉장히 우주항공과학이 굉장히 이렇게 앞서가는 과학이에요, 그죠? 왜냐면 우주에서 할 수 있으면 지구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주에서 식물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우주에 가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지구에서는 당연히 산소가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생활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주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목표로 잡고 최첨단 기술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생활에 또 큰 변화가 온다, 이 말이죠. 그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여건을 만드는 거,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